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TV의 박재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이전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적재조사 관련된 영상으로는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 결정, 이제 측량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경계가 변경된 경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계 결정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있고, 그리고 면적이 늘거나 감소된 경우에 시행되는 조정금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이제 측량을 하게 되면 그 경계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보게 되면 그 포인트를 다 찍어가지고 오는데, 이전에 이제 이렇게 경계됐던 것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바뀌게 되면 이해관계가 나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방향도 약간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면적이 증가되거나 또는 면적이 감소되는 이런 경우, 감소된 경우는 이제 이 조정금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만 또 땅을 뺏긴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만이 있고, 특히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을 납부를 하는 것이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계 결정이 있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 기간 잘 지켜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로 지적소관청은 누가 된다? 기초지자체의 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장군수.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계 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면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를 첨부해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지적소관청, 이른바 기초지자체장이겠죠.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주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경계결정위원회로 보내게 됩니다. 지적소관청이 직접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걸 이제 결정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이제 이것을 받게 되면 이의 신청서 송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많은 신청서가 접수가 되게 되면 업무 수행에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며칠 60일까지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다시 그걸 이제 통지합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검토해봤더니 의견이 이렇다고 통지를 하게 되면,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일주일이죠.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해서 송달을 하게 되고, 송달을 받은 토지 소유자, 애당초 이의 신청을 했던 사람이죠. 토지 소유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그 기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청구는 90일인데 경계결정에 대한 것은 60일로 기간이 짧아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로 상담하거나 의뢰를 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기간이 경과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또 방법을 찾아내거나 안 그러면 심판 청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드물게 발생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경계 결정에 대한 조정금 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제 경계 결정을 했을 때 면적이 뭐 변동이 없다 이런 경우는 조정금 부과가 안 되겠죠. 그런데 면적이 증가된 경우는 조정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면적이 감소된 경우는 조정금을 지급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조정금 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경계 확정이 있게 되면
지적 공부상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필지별로 조정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갖고 있게 된다면 이 필지별로 다 이 조서를 작성하기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한 조서에 번지를 쭉 써가지고 합산해서 몇 번지에 얼마, 몇 번지 얼마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럼 그 경우는 증가된 경우도 있고 감소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가된 경우는 조정을 부과하고 감소된 경우는 지급해서 이게 하고 빼고 해가지고 액수를 정합니다. 그걸 합산해가지고 이제 통지를 하게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간혹 지적재조사의 대상 토지에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정금 부과 징수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서 두 사람이 법인도 이제 인으로 보니까 두 곳에서 평가한 그 평가액을 합쳐서 이뤄나는 그게 이제 평균액이죠. 그 평균액을 조정금으로 부과하거나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 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후에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하지 않고 공고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조정금의 지급 및 징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하거나 또는 이제 조정을 받게 될 지급 대상자에게는 당연히 현금으로 합니다. 현금으로. 그러니까 면적이 감소돼 가지고 이 조정금을 지급받을 사람은 현금으로 이제 계좌로 이체해 주죠. 그리고 조정금을 납부를 해야 될 면적이 증가된 경우 이런 경우는 고지서를 부과해 가지고 현금으로 납부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조정금이 산정된 후에 조정금 조서를 작성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다 조정금액을 통보합니다. 갑자기 의견이 받게 되면 이게 금액이 뭐 1, 20만 원, 뭐 100여만 원 이런 정도야 어떻게 부담되겠지만 뭐 몇천만 원 일단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담되죠. 이렇게 이 지적소원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금 수령 통지 또는 납부 고지를 하고 납부 고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 받게 되면 한 6개월 이후가 납부 기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뭐 수천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정금에 이의가 있게 되면 수령 통지 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며칠?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혹시라도 이미 있었던 또는 앞으로 있을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정금이 부과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불법적인 수단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